100점 맞았네? 하나밖에 안 틀렸네? 자, 이러면은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오면 몰라 이래 버립니다. 왜? 안 틀리려고. 자, 이제 칭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칭찬도 잘해야 됩니다. 자, 칭찬이 중요해요.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초등 때 공부 동기 약하다고 했잖아요. 익숙하지도 않고 뭐 능력도 좀 약하고 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노는 것만큼 재밌지 않잖아요. 그래서 동기가 계속 약하단 말이에요. 그때 이 동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칭찬인 거예요. 저도 나이 먹으면서 칭찬 들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어려지나 봐요. 뻔한 칭찬인지 알면서 되게 기분 좋거든요. 아이들 더 그렇죠. 그래서 초등식의 칭찬이 중요한 이유는 동기를 좀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, 칭찬을 해줄 때 일단 우리 부모님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하면 칭찬해줘가 아니에요. 아닙니다. 뭐요?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칭찬을 해줘야 돼요.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.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. 동기도 약하죠. 준비도 안 돼 있죠. 근데 하래요. 그래서 하잖아요. 근데 해냈잖아요. 얼마나 대단합니까? 그래서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칭찬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칭찬할 게 안 보여요. 못한 것만 보여요. 못한 것만. 이게 또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냥 모두 아쉽고 모두 아쉽고 모두 아쉽고 그럼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. 그냥 잔소리부터 먼저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, 자, 그 다음에 아이의 타고남을 기준으로 칭찬해야 됩니다. 옆집 아이와 비교하면 안 돼요. 뭐냐면 시댁에 누구 닮았어요. 그래가지고 수학머리가 좀 약해요.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. 자, 얘는 그러면 난이도 4도 안 돼요. 난이도 3도 안 돼요. 난이도 2도 안 될 거예요. 난이도 1로 시작해야 돼요. 개념 문제집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. 그것도 아마 천천히 해야 될 거예요. 그게 내 아이예요. 근데 옆집에는 난이도 3 수학 교재 문제 풀고 있어요. 그러면 옆집 애랑 비교하면 우리 애는 지금 칭찬할 게 없는 게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내 아이가 물려받은 게 그런데, 그쵸? 근데 엄마가 하려니까 하잖아요. 그러면 칭찬 받아야죠. 그래서 우리 애가 난이도 1 개념서 풀고 있었더라도 그걸 칭찬을 해주셔야죠. 옆집 아이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. 내 아이를 기준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. 기본입니다. 기본인 거고,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을 때 칭찬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성취감으로 가요. 궁극적으로 공부 동기는 성취감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성취감에 의한 동기가 더 커야 돼요. 그런데 어리다 보니까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까지는 칭찬으로 동기를 부여해 주셔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죠. 자, 그러면 성취감은 언제 느끼냐? 수학을 예를 들면 심한 문제를 풀면은 아이도 힘들어요. 와, 이거 되게 어렵다. 와, 뭔 소리지?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10분, 20분 붙잡고 늘어졌는데 풀었어요. 근데 답을 맞춰요. 그때 성취감 아이들도 느낍니다. 그러면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나는 수학 잘해. 난 더 잘하고 싶어. 이런 식의 넘어가 주는 거죠. 근데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 바로 안 가니까 칭찬으로 동기부여 해주면서 성취감 쪽으로 이제 넘어가 주는 게 좋고요. 그렇게 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과정에 대해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. 100점 맞았네? 하나밖에 안 틀렸네? 자, 이러면은 아이는 잘해야 칭찬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틀리는 거 싫어해요. 틀리는 거 싫어하잖아요? 그러면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오면 몰라 이래 버립니다. 왜? 안 틀리려고. 그래서 결과로 칭찬하시면 안 돼요. 열심히 했네. 노력했네. 집중했네. 놀고 싶었을 건데 잘 참았네. 이렇게 요런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플러스로 칭찬을 해주시면은, 그러면 아이는 나는 3개 틀렸고 4개 틀렸지만 그래도 엄마가 칭찬은 내가 열심히 한 걸로 칭찬해주네. 그럼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겠네. 애들은 진짜 해맑거든요. 그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초등 공부는 동기는 칭찬을 통해서 공부 동기를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때는 원칙입니다.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.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동기 약합니다.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. 그 다음에 어리기 때문에 집중력 유지하는 시간 짧습니다. 5분, 10분만 지나도 발가락 움직일 거고 막 책상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막 엉덩이를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이럴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부족함이 아니죠. 정상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얼르고 달래고 당근을 거셔야죠. 엉덩이를 띄는 건 크게 문제는 아니잖아요. 엉덩이 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눈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공부 태도가 안 좋아. 엉덩이 붙여. 이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에 갈등 생기고 이제 에너지를 써버리는 게 되는 거죠.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당근을 거시는 거예요. 어쨌든 해내면 당근 줄게. 엉덩이를 띄었다 붙였다 하든지. 그래서 그런 건 당근을 거시면서 소소한 거는 넘어가 주시는데 원칙은 지켜야 돼요. 원칙을 지키지 않는 거에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게 뭡니까?
제가 강조했던 해야 할 것이 생겼다. 그거를 받아들여라.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된다. 그걸 받아들여라. 이건 단호함입니다. 그 다음에 약속한 건 지켜야 돼요. 예를 들면 수학 공부하는 겁니다.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,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? 40분. 요 시간은 해야 돼요.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은 그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럼 그거는 단호하게 응징까지는 그렇고 저기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야 돼요.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은 좀 쥐잡듯이 잡아야 됩니다. 네, 때리진 마세요. 때리면 안 되죠, 당연히. 그렇게 한번 뒤지고 없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. 대신에 그렇게 한번 잡은 날은 반드시 마지막에 안아주셔야 돼요. 엄마는 아이랑 본능적으로 연결돼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,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. 충분해요.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. 원칙에 대한 것은 단호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